지금 한 7% 상단입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 우리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또 금리를 뭐 0.25 아니면 0.5로 올리겠죠. 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0.5.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12월에 이제 연 8%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누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황부터 보죠. 이게 이제 시황이 네. 급매, 급급매, 초급매만 계속 체결이 되니까 네. 더 낙폭이 크게 시황은 반영될 수밖에 없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네. 주도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통계를 보면 10월 4주차 통계를 보면 0.28% 하락했고요. 전국적으로. 주간. 네, 주간입니다. 전세는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0.32% 빠졌고요. 네. 수도권 지역이 더 많이 빠졌네요. 0.34% 하락이고요. 전세는 무려 0.44% 하락.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이제 전국하고 똑같네요. 0.28로 지방보다 오히려 수도권 지역들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또 입주 물량이 그럼요. 내년까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2024년까지 많습니다. 아, 후년까지. 굉장히 어렵고요. 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면 괜찮겠는데 2024년까지니까 좀 답답하죠. 금리 인상도 오늘 또 보니까 미국이 네. 또 금리 올렸는데 계속 쉽게 안 올린다죠. 끝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겹치네요. 금리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공급 물량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예. 지금 구매 욕구, 뭐 구매 능력 모두 다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도 부동산 뉴스의 가장 헤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2030들의 네. 다시 서울 아파트를 사들인다. 네. 뭐 2030의 비중이 다시 늘고 있다. 네. 일단 팩트 체크 맞나요? 사실은 뭐 팩트 체크는 맞습니다. 맞기는 아, 맞아요. 그래요? 이게 한국 부동산은 통계니까요. 우리가 통계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우리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비율이 늘어난 거는 맞아요. 전월 대비 28.6%에서 34.7%로 늘어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집 산 사람 10명 중에 3, 4명은 다 2030인 그렇죠. 거죠. 네. 맞기는 맞는데 집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와. 이게 9월 달 통계거든요. 예.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 200만 호 가까이 되는데 856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네. 그중에 297건이 2030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비율로 따지면 늘어났다.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데 300건 정도 거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고 이제 한번 알아보니까 예. 8월 달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LTV 80%까지 늘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대비 그러니까 집값 편이상입니다. 네. 10억이라면 8억이 대출 그렇죠, 나와요. 그렇죠. 편의상, 예, 편의상. 예, 예. 그 정도 대출이 나오니까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네. 특히 우리 노도강 쪽에 하락폭이 좀 컸죠. 네. 그런 지역 집중적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풀렸고 집값이 고점 대비 한 20% 이상 빠졌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유입이 된 것 같고요. 네. 노원구, 도봉구, 강북 그런 쪽에 좀 하락 거래가 좀 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가 늘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10월 달, 11월 달을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9월보다는 10월이 분위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기다리던 대기 수요들은 항상 있어요. 우리가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10%가 바닥이다, 20%가 바닥이다, 30%가 바닥이다. 다 각자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좀 유입이 되는데 네. 대세 상승이 되려면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계속 들어오지는 않고 초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30의 뭐 매수 서울 아파트 매수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 요즘도 그러나요? 그 미국 NBA 갈 때 G매트라고 뭐 이런 통계 오류 뭐 이런 거 지적하는 시험 문제잖아요. 이게 네네. 전체 건수가 그렇죠. 800건 중에 800건 중에 예. 297건이고요. 예. 사실은 또
2030 아닌 분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으니까. 2030은 주택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2030들이 뭐 돈이 많아서 막 집을 사고 싶어서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예. 네. 착시 현상의 진짜 통계 함정 같은 그렇죠. 통계 거 함정이죠. 같고요. 뭐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알고 보면 또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7% 상단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네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로 봐서 우리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또 금리를 뭐 0.25 아니면 0.5로 올리겠죠. 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0.5. 합니다. 예. 네. 그러면 12월에 이제 연 8%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게 되는데 네네. 그러면 누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이게 최고 금리긴 하는데 이제 낮은 금리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들도 이제 4% 금리 없잖아요. 없잖아요. 5%부터 예. 시작을 하고 여기서 더 오르면 5% 후반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예. 사실 6%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대출 이자만 하더라도 돈이 얼만데 네.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구매 능력도 안 되고요. 욕구도 같이 꺾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까 반짝 9월 달에 좀 거래량이 2030들이 늘어났는데 네. 대출 이자 이렇게 오르면 아무리 2030 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막막하네요. 오늘 미국 발표 보니까 네. 좀 더 답답하긴 한데요. 부동산 시장이요. 예. 이 정도 이제 끝이 좀 보여야 되는데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좀 이게 마지막 햇볕 좀 살짝 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주고 계속 터널이 더 길어진다라고 하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2024년 정도 너무 늦나요? 아유 2024년에 올까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런 마음이죠. 아, 네. 뭐 물론 금방 오긴 하겠지만 예. 2024년이면 1년을 더 버텨야 되고 버텨야 되죠. 예. 버틴다고 2024년이 와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까? 또 서서히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네. 2025년, 2026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때 되면 우리 또 공급 물량들은 늘어나죠. 3기 신도시다. 과거에 우리 부동산 약세가 이제 2008년 말에 사건이 터졌고요. 네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맞습니다. 2009, 2010, 11, 2011, 12까지 갔죠. 12까지 한 4년 4년이 가장 힘들었고요. 여파는 13년까지도 갔었죠. 13년, 5년 13년에 정도를 거래량은 보는 늘어났지만 네, 네. 어려웠으니까 5년 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러면 터졌으니까 이게 원년이잖아요, 우리가. 원년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2026, 7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 네. 물론 중간중간 우리 과거에도 아까 2008년도에서 2012년도도 막 W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또 그런 반등은 있을 거고요. 규제가 풀리면 아까 2030들처럼 이렇게 반등은 있거든요. 반등은 네. 있는데 그게 대세 상승이 되기는 좀 어렵겠다.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 진짜 민생 경제 비상 대책 회의가 있었고요. 그중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상당 부분 규제 해제를 언급을 했었고요. 눈에 들어왔던 게 규제 지역 웬만한 건 다 풀어주겠다. 그리고 15억 이상 네. 주담대 금지도 이제 풀어줍니다. 네. 15억 이상의 집도 대출이 나가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산소호흡기 아니면 좀 분위기 전환 이런 거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은 산소 호흡기 표현 딱 적절하네요. 산소 호흡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숨 안 넘어갈 정도로 죽지 예. 않을 정도로 호흡은 산소는 공급할 수 있는데 네. 두 다리 멀쩡 걸어서 이렇게 퇴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생각이 규제 들어요. 지역 해제가 되면 일단 네. 뭐 세종부터 해서 기다렸던 데는 풀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항상 좀 보면 풀어주면 좀 반짝이 있던데. 반등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전에도 W 반등할 때도 규제를 항상 풀어주니까 풀어줄 때 반등하고 그게 다시 미끄러지고.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 대세 상승이면 계속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네.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소진이 되면 또 다시 하락을 하고 또 풀면 다음 대기 수요 들어갔다가 소진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한 3년 동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랠리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안 풀어준다라고 했는데 풀어준다라고 또 하네요.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네.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예. 세종시 무조건 풀리겠죠. 네. 이제 지방에서 유일하게 남은 세종시 조정 대상 지역 풀릴 거고요. 거기 또 가격이 이미 폭락 수준입니다. 네. 진작에 풀어줬어야 되는데 예. 끝까지 미련을 가지다가 지금 안 풀어주다가 이번에 풀어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좀 대거 풀리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요. 이제 하락폭이 큰 지역들을 한번 보니까 인천 당연히 풀릴 것 같고요. 네. 인천에는 입주 물량까지 많기 때문에 인천 풀리는데 인천은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전면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까지 이제 다 해제가 되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수원, 의정부, 광주, 화성, 시흥, 김포 이런 지역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연히 풀릴 거고요. 예. 투기 과열 지구도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예. 경기도 지역에 구리, 안산, 단원, 화성, 동탄. 예. 사실 이게 맞지 않거든요. 동탄도 요번에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니 그 규제 해제 지역의 대상에 오를까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까지 풀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투기 과열 지구 먼저 풀어줄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풀어줄 때는 순서가 있거든요. 투기 네. 지역 풀고요. 투기 과열 지구 풀고 조정 대상 지역 풀기 때문에 동탄 2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은 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인만 소장의 말씀은 그러다가 잠깐 반등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럼요. 그럼 이제 시장이 또 그걸 메우려고 규제 하나 또 풀어주면은 또 그때 잠깐 풀어주면 반등하다가 그렇죠. 또 풀어줄 때 이제 다음 단계가 이제 네. 과천, 네. 성남, 뭐 하남 뭐 이런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 풀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서울이 풀릴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은 국민 여론도 있고 여론 네. 쉽지 않은데 네. 아마 투기 지역 정도는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노도강 정도는 저는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네. 국토부의 의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도강 지역에서는 국민 평형이죠. 30평형이 이미 10억도 깨져서 네네, 맞습니다. 8억대도 까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하락폭을 보면 풀어주는 게 맞는데 이제 네. 국토부에서 그래도 서울이니까 다음번에 이번이 아니고 다음번이라고 판단을 할지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에 풀어줄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 의견 하나 듣고 마칠게요. 그래도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동산 카페 제가 가보면 네.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은 왜 오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분들의 논거는 뭐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항상 조정은 있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네. 우리 부동산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라는 기본적인 불패 신화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뭐 전세 가격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이야기 항상 하고 있고요. 규제도 결국 풀리지 않느냐. 지금 문제는 금리하고 이제 규제인데 예. 규제를 빨리 풀리게 되면 족쇄가 풀리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또 결국 멈추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올랐다가 일정 부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이 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기간에 규제는 또 다 풀려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가 다 풀린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더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도요. 네. 이제 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많이 또 추정자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그 같이 또 이야기를 우리가 해드려야 미래를 되니까. 모르니까요. 네.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미래는 모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